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4강 컴퓨터의 기본적인 소통수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어문과 루프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 어떤 상황을 판단하여 결과를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제어문의 필요성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회사에 갈까 아니면 결근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하면 평소와 같은 회사 업무를 할 것이고요.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감기. 그래서 결근. 결근. 아이고. 결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자, 결근 yes. yes. 자, 결근하지 않는다 no. no. 그래서 결근을 하면 결근에 해당되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요. 결근을 하지 않으면 평소와 똑같은 업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어문, 분기를 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문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에 지인들한테 우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주소를 반복해서 봉투에 기입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겨울철에 김장을 할 때 절인 배추에 김치 속을 반복적으로 넣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프문, 그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더 간단하게 구구단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구구단은 어떤 규칙에서 1에서부터 9까지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적인 연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반복적인 작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루프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루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의 이해, 그죠? 제일 먼저 제어문의 기초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프로그래밍에서 분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if문, 그죠?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의 조건으로 우리가 if문, 분기를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if문 먼저 코딩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i에다 10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j에다가 20을 담았습니다. h에다가 10을 담았습니다. 자, 분기를 타는 거죠. 자, 문법은 간단합니다. if 써주고 가로 써주고 가로 안에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가 j보다 크다. 자, 만족을 하면 이 안에, 그죠? 중괄호 안에 내용이 쭉 실행이 됩니다. 자, 볼까요? i가 10이죠. j는 20이죠. i는 j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i가 j보다 큽니다는 실행을 안 하겠죠. 자, 쭉 위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자, 여기 또 조건문이 있네요. 자, i와 h가 이번에는 같다입니다. 같다. i와 h는 10 동일하네요. 값이. 그러면 실행을 타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으로 i와 h는 같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딱 해보면 i는 h와 같습니다. 그죠? i는 j보다 큽니다는 만족을 못하니까 false겠죠. 그래서 나온 답이 false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을 안 됩니다. 이렇게 if문은
처음에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해서 여기다가 조건식을 써줍니다.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일 때 만족을 할 때 여기다가 실행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if문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if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또 하나, if els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이 단순하게 판단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if는 분기를 또 한 번 타는 겁니다. else를 이용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여기는 만족하는가, 그죠?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또 한 번 분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if else는 다양한 상황에서 true or false를 판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 분기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쓰인다. 자, 일단 한번 예제를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서 자, 임포트를 하는데 자, if else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i가 10이고요. j가 20입니다. h가 30, k가 10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if문이죠. if문 똑같습니다. i가 j보다 크면 여기를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i가 j보다 크지 않죠. j는 20이고 i는 10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if문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행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 참이면 여기를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else 이하의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으로 j는 i보다, 그죠? j에서 i를 뺀 값만큼 더 큽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겠죠. 먼저 알아봤던 if문은 자, if i가 j보다 크다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만족하지 않죠. 지금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뒤에 else를 더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참이 아니고 거짓일 때 실행하는 문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if 들어가고요. 조건식이 있네요. 자, i와 j를 먼저 더합니다. i는 10이 있고 j는 20이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0이겠죠. 자, 30, i와 j를 더한 값이 h와 같냐, 그렇지 않느냐를 선택하는 건데요. 자, h가 30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와 j를 더한 값이 h와 같으니까 참이니까 여기에 있는 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else는 실행을 안 하겠죠. 여기는 거짓일 때 실행되는 거니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F12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j는 i보다 10만큼 더 큽니다. 여기가 실행이 됐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i와 j의 합은 h와 같습니다. 여기가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긍정이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 부정이면 false면 이쪽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문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if, else, i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if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if else, 참일 때 여기 실행하고 거짓일 때 이 뒷부분 실행하고. 자, 이번에는 if else if입니다. 여기가 참일 땐 여기를 실행을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여기 실행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if문 또 나오죠. 그래서 else if는 계속해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 사용한다. 다양한 조건, 어떤 다양한 조건? else if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else if 조건식을 연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 자, else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런치 프라이스라는 이 변수명이 좀 길죠. 그래서 서울의 점심값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인트형이고요. 정수형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5,000원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의 점심값은 5,000원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분기를 타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먼저 if 서울 런치 프라이스가 9,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그랑 같으면 서울 물가 왕 비싸네요. 요 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비교해 볼까요? 서울 런치 프라이스 5,000원이니까 5,000은 9,000보다 크지가 않죠. 그럼 여기 실행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넘어와서 또 조건을 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else if 서울 런치 프라이스가 7,000보다 크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도 실행을 안 합니다. 또 밑으로 왔더니 또 else if 서울 런치 프라이스가 5,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을 만족하죠. 5,000은 여기가 프라이스가 5,000이니까 5,000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 5,000. system.out.println에서 서울 물가가 적당하네요.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에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아니면 무조건 이거를 실행해요. 근데 이 위에서 조건에 적합한 것을 실행을 했으니까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죠?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서울 물가 적당하네요. 요 문이 실행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문 알아봤고요. if else, 그죠? 긍정일 때 실행하고 부정일 때 실행하고 끝내버리는 거. 다음에 다양한 조건을 계속 연결해 나갈 때는 if else를 쓴다는 거, else if를 쓴다는 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력받는 거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국어와 영어와 수학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점수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를 구하는 우리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콘솔 창에 이렇게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90점, 영어 점수 입력하세요. 40점. 여기 녹색으로 된 글자들이 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겠죠. 그래서 수학 점수까지 60점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니까 평균 점수가 63.0이라고 나오고요. 국어 점수는 평균보다 높습니다. 영어 점수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수학 점수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드를 보면, 자,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스캐너 객체의 타입을 정해줬고 스캐너 변수명을 정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구조 별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자, int i는 10 이렇게 변수명 정해주고 그 변수명 타입 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변수명에다가 데이터 할당한 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단 이런 객체 자료형은 이렇게 클래스명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명 써주고 new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하곤 합니다. 자, 생성하는 건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구조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구조하고 똑같은데 단지 객체 자료형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씩만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그 스캐너 객체를 얻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자, 다음에 출력을 하죠. system.out.print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KOR 여기 보면 print 지금까지 알아봤던 건 sysout에서 이렇게 하면 print ln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print line 있으면 한 줄을 출력하고 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print만 있죠. 이거는 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면서 다음 그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KOR이란 변수에 scanner.nextInt 그죠? 정수형 점수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어 점수를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system.out.print가 나오네요. 이번엔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영어 점수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을 했더니 eng라는 변수에 담기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매스라는 변수의 스캐너 nextint에서 수학 점수가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각 과목별 점수를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자, 더블형 타입이네요. average 변수를 만들어주고 세 과목을 다 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번에 ln으로 평균 점수는 AVE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분기를 타는 거죠. 자, if LG를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국어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국어 점수는 평균보다 높습니다. 국어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국어 점수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 평균 점수와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에 대해서 평균 점수 이상인지 이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똑같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거겠죠. 그래서 평균 점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수학 점수도 동일하게 갑니다. 수학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쭉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그 문법 같은 거는 단지 외우지 않아도 그냥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테스트 E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드는데 com.java rec.ex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verage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좀 가독성이 있는 읽기 쉬운 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미리 한 거는 여기다 두고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가장 먼저 찾는 녀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메인 메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인을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으로 메인 메소드 실행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객체, 스캐너 객체 선언을 해줍니다. 스캐너 객체를 선언을 해주고요. new 스캐너,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system.in이라는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sysout 자동 출력해서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됐고요. 다음에 int형 kor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next int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nt형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다음에 똑같이 sysout, 다음에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받고요. 자, int eng 영어 점수는 scanner.next int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out 이번엔 수학 점수겠죠. 수학 점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int형 mass 스캐너 객체로부터 next int 정수형 자료를 받고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받는 거죠. 자, 이게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평균은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블형으로 갈게요. 더블형 타입에 AVE를 선언해 주고요. KOR 국어 점수, 사용자가 입력한 점수를 다 더하는 거죠. 영어 점수 더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 더하고, 이것을 몇으로?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출력해 주는 거죠. 평균 점수는
에버리지입니다. 자, 됐네요. 자, 여기까지 평균 점수를 구한 거고, 이 평균 점수 각 과목마다 평균 점수 이상인지 이하인지 동일한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조건. 자, if KOR이 AV2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요? sysout 국어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조건을 걸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else문 쓰는 거죠. 그죠? else if 또 조건식 써주고, 자, KOR이 평균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어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이제 더 이상 LG if를 할 필요가 없겠죠. 높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 딱 한 가지밖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lse 그냥 써주고 여기다가 sysout 해서 국어 점수는 평균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90점 할까요? 아, 여기 LN을 해서, 그죠? LN을 해서 개행이 되고 있네요. 아까 이쪽은 프린트를 써갖고 개행을 안 하는데 여기 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값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60점, 영어 점수 60점, 수학 점수는 50점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는 66점이고요. 국어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높습니다. 그죠? 평균 점수가 66점인데 국어 점수는 90점이니까 평균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국어 점수만 했는데 이거하고 동일하게 여러분이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 else 사용법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문이 친구이면서 다소 잘난 척 뻐기는 스위치문이, 자, if문의 친구인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if, else if의 친구입니다.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else if가 다양한 조건을 갖다가 쭉 열거해서 쓸 수가 있었죠. 스위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연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else, if보다 가독성 면에서 좋아 인기가 없습니다. 스위치문이 약간 가독성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위치문이 더 좋다, 아니면 if, else, if 이런 게 더 좋다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위치문이 가독성이 약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잘 사용하면 초급 개발자일지라도 약간 뻐길 수 있다.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해놓은 건데 주로 스위치문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약간은 그래도 개발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개발을 좀 했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한번 문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 자, 아까 얘기했던 예제는 지워버릴게요. 자, 스위치문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스위치문, 이렇게 스위치문이라고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if문에 들어갔던 조건식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족하는 거, 그죠? 케이스가 리졸트가 0일 때 이쪽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졸트 값이 1일 때, 요런 1인 경우의 케이스에 이쪽 문이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다 실행을 안 하면 디폴트, 기본적으로 이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알아보면 스캐너 객체의 사용자로부터 숫자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스캐너 객체로부터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i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를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눴습니다.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면 짝수겠죠. 그래서 입력한 수는 짝수입니다.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홀수겠죠. 그래서 입력하신 숫자는 홀수입니다. 그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러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똑같이 여기다가 바로 해볼까요? 자, 여기를 주석을 처리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짝홀수, 홀짝수를 구하는 건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스캐너 객체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받고 스캐너 .next next int로 정수를 받고요. 얘를 int형 변수 i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int result는 i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누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나머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문 써줍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r 값이 그죠? r 값이 어떻게 value 케이스 0이면 어떻게 해요? sys out으로 짝수겠죠? 짝수입니다. 다음에 케이스문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번에는 0이 아니라 나머지가 1이에요. r 값이 1인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홀수겠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그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짝수도 아니고 홀수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next int 가서 그죠? 자, 여기다가 숫자를 제가 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홀수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실행. 이번에는 6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분기를 스위치 조건식을 여기 넣어주고요. 그 조건식에 해당하는 케이스대로 찾아가서 그 해당하는 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이제 스위치문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쓰이는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문에서 여기 조건식을 실행을 하고 여기가 참이면 예를 들어서 0이에요. 그러면 이쪽 문으로 들어오겠죠. 케이스 0으로 들어와서 system.out.println 짝수입니다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케이스 1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케이스 1에 갔을 때 만족을 하니까 여기 있는 문을 실행을 하고 홀수입니다.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만났으니까 아예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해당 문법을 빠져나온다. 완전히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자, 다음 장으로 가서 이제 if문, 스위치문,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반복문,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라고 그러죠. 루프. 여기 못하네요. 여기가 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자, 루프문의 대표 for입니다. for은 뭐뭐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잘못 걸어주면 무한 루프가 돌겠죠. 계속해서 영원히 정지하지 않는 어떤 그 동작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법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import
자, 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닫아버릴게요. 자, 포문은 문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써주고, 자, 포문을 써주고 요 가로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을 할지, 그죠?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실행문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 써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int j가 0, 그 다음에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j에다가 자동 증감 연산되죠, 이거. 그죠? j에다가 하나씩을 더해라. 그죠? j가 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9까지 가면 될 9, 0, 1, 2, 3, 4, 5, 6, 7, 8, 9 하나씩 더하면서 쭉 가라. 그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sysout에서 j를 찍어보면 j가 처음에 0이겠죠. 그죠? 0이 들어서 0이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2, 3, 4 해서 10보다 작은 수까지 하나씩 더하니까 9까지 가겠죠. 그래서 0서부터 9까지 10번 루프가 도는 구문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거 보면, 자, i네요. 정수 i가 0이고요. 0이고 i는 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을 더하래요. 그러면 10보다 하나 작은 거는 9죠. 0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10번 도는 루프문입니다. 자, 요 안에서 이제 int, result라는 또 변수,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i에다가 10을 더했습니다. 처음에 i가 0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10을 더했어요. 그러면 10이겠죠. i는 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n입니다. 이게 개행입니다. 개행.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실행을 하고 요거를 만나면 한번 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문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0, 첫 번째 돌 때는 0입니다. 그 다음에 개행하고 10 플러스 i가 0이니까 10이겠죠. 리졸트가 10입니다. 자, 두 번째 돌아요. 두 번째 돌 때는 i에다가 1 증가했으니까 1이겠죠. i하고 10하고 더하면은 i가 1이 들어있으니까 11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11, 12, 13, 19까지 쭉 돌겠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i는 0입니다. i 플러스 j 10, i는 1입니다. 그러면 11, i는 2입니다. i 12. 그죠? 이렇게 해서 19까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서 브레이크문 활용. 그죠? 스위치문에서 살펴보았던 브레이크 키워드를 포문에서 적용할 수 있음.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에서와 동일하게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자, 포문에서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트에서 자, 포문이죠. 포문 i는 0서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루프를 돕니다. 그러면 i가 0, 1, 2, 3, 4 합니다. 자, 근데 요게 만약에 없어요. 이거 없다고 치면, 지워버릴게요. 없다고 치면 i는 0서부터 4까지 5번 루프 돌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0, 1, 2, 3, 4.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i가 3보다 크거나 작으면 브레이크래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중괄호 밖으로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스위치와 동일하게. 자, 그러면 0 처음에 둘 때는 0이니까 조건 만족 여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i가 1 넘어가겠고 2 넘어가고 3이 나왔을 때 요 위쪽에 있는 문을 찍고 나서 여기 왔더니 만족을 해요. 조건을 충족하니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니까 그 이후에 4, 5는 루프를 돌지 않겠죠. 자,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i는 0, 1, 2, 3, 4까지만 0, 1, 2, 3까지만 루프를 돌면서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과 동일하게 이렇게 포문을 빠져나온다는 거. 자, 이 포문 요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원래 정확한 그 표현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if문에 조건식 써주고 중괄호에다가 실행문 써주고. 자, 근데 실행문이 이렇게 한 개일 때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라인에다가 같이 써줘도 무방합니다. 실행 라인이 두 개, 세 개면 안 돼요. 하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브레이크 키워드와 함께 컨티뉴 키워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루프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진행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아까 거기다 그냥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키워드하고 같이 이걸 컨티뉴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i가 3보다 크면 컨티뉴 진행을 하래요. 그럼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continue를 써주면 이렇게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continue를 썼는데 continue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구문에 에러가 나죠. 자, 마우스 갖다 대니까 unreachable code, 여기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잘못된 구문이다 표시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를 만나면 계속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실행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한 예제들. 자,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해보고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짝수 또는 홀수의 합을 구해보고 구구단을 만들어보자.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다 닫고요. 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패키지를 만들게요. java-rec.ex라고 할게요. 다음에 클래스 메인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에 JVM이 가장 먼저 찾는 녀석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구하는 거 쉽겠죠? 포문 돌리면 되겠죠? 포문에서 i는 0, 그 다음에 i는 10까지. 자, 여기서 변수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 i는 j로 j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는 뭐보다 작을 때까지 j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ys out 10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sum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에다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 자, 아까 문제가 1에서 10까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돼야 되겠고 j가 11이 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1 처음에 i 1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sum에다 저장했고 또 2가 들어와서 저장하고 3이 들어와서 저장하고 해서 10까지 가겠죠. j가 11이니까.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5 sum 값이 총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수가 55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 숫자 중 짝수 또는 홀수의 합을 구해보자. 자, 짝수의 합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10까지 요 그대로 살리면 되겠죠. 그죠? 자, 짝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i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이게 아니죠. 자, int 여기다가 j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j가 뭐와 같으면 0이면 짝수겠죠. 자, 그러면 sum을 더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하지 않습니다. j가 여기 값이 있네요. 그럼 이걸 h로 바꿀게요. h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j하고 썸을 먼저 이렇게 정해 놓고요. i는 j 10까지 11보다 작은 것까지 더해서 나갑니다. 자, 근데 이 내부적으로 h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요. h는 뭐냐면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0이면 그죠? 짝수니까 썸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썸을 구하면 되겠죠. 이게 짝수들의 합수를 구하는 거겠고요. 30이네요. 자, 홀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1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홀수의 합 2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짝수 홀수 여러분이 요 안에다가 여러분이 배운 연산을 넣어서 이렇게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구단을 만들어 보도록, 구구단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거니까 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여기다가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자, 구구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 2,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옆으로 쭉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 자, 생각해 보시면 포문이 2단에서 9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또 2에서 3, 3에서 4, 5 이렇게 하면서 쭉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두 개, 이중 포문이라고 합니다. 이중 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는 1서부터 9까지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더한다고 할게요. 자, 다음에 포문을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이번 j는 2서부터 2단부터 할 거니까 2단부터 마찬가지로 9까지니까 1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ysout 프린트 ln이 계행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 j 플러스 곱하기 더하기 i 표시를 해주고요. 더하기 는 더하기 이제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을 결과값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j 곱하기 i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간격이 지금 보면 한 자리나 두 자리나 똑같이 간격이 유지되죠. 그래서 보기 좋게 특수문자 역슬래시하고 t를 하면 우리 키보드에 탭키 있죠. 탭키와 같이 일정한 거로 탭 간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2단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옆으로 먼저 반복되는 거겠죠.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에서 옆으로 한번 쭉 반복되는 겁니다. 자, 얘가 한 번 돌았어요. 쫙 9번을 돌고 나면 8번을 돌고 나면 한 번 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ysout으로 해서 빈 문자로 한 번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면 print ln 자동 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계행이 돼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 3, 4, 5, 6, 7, 8, 9단까지 이렇게 9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중포문 별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포문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ile문 포문과 동일하게 루프문은 일종이고 조건 하나만 이용하여 문법이 간결합니다. 자, 이거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임포트 while문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문 문법 간단합니다. 자, int에다가 0을 줬어요. 그러면 while 다음에 여기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system.out.print i는 i입니다. 찍고 i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겠죠. 하나를 더 더하는 자동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하나를 더하니까 i가 2입니다. 또 만족하죠. 또 돌고요. 또 돌고 어디까지 돌아요? 10까지 도는 거겠죠. 10.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i 플러스 i 뿔뿔 이 증감자가 없어요.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i가 계속 0이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true를 줘도 그죠? 어떤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 for문과 함께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조건식 써주고 그다음에 조건 제한을 여기다 안쪽에다 여러분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0까지 쭉 하나씩 자동 증감을 이용해서 더해 나가면서 3의 배수일 때만 일정한 변수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4강에 와서 if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쓰이고 어느 게 더 덜 쓰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if문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히 if, else if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의 조건에 만족하는 케이스별로 우리가 나눠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or문 계속 반복되는 거, while문 마찬가지로 반복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